자, 문제가 끊겨버렸어. 51번 계속이 연속해서 합계.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런 건데, 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나? 이 부분은 교수님이 앞서 말한 대로 원가액의 강의 이렇게 이어져서 섹션 2, 3에 이어지는 그 원가액의 강의를 들으면 그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원가 계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 생산하는 동종의 간접비 부담을 균등하게 하려고. 월별 변동이 있거든. 8월달 뭐 이런 때는 뭐라고? 냉방 장치 이런 것들을 가동하니까 냉방비가 많이 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조간접비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균등하려고 연간으로 평균화해서 제품 원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예산을 해서 세우고 나서 실제와 비교하게 함으로써 통제 관리하기 위함.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예정 배부하는. 4번 보면 연말에 제조간접비 차이를 추가 배부하기 위해서, 물론 차이가 나서 덜 배부했으면 추가 배부도 하고 더 배부했으면 감해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예정 배부를 하는 처음에 그 출발점하고는 다른 점이야. 이걸 예정 배부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거지, 안 했으면 이런 것도 필요 없는데 이런 짓을 뭐하러 했겠어. 이런 1, 2, 3번의 이유 때문에 예정 배부를 하게 되고, 그와 같은 그 예정 배부를 하는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이와 같은 원가 계산 방법을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2번. 다음 중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차액의 처리 순서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볼 거 없이 처음에 예정 배부를 합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를 하고요. 실제 발생액이 이제 산출이 후에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배부 차액이 산출이 되어지면 차액을 처리를 하는 이와 같은 회계 처리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 섹션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2번이 왜 이런지 모르는 사람 반드시 들어야 돼. 교수님이 그래서 그 강의를 올려놓는 거야. 엉뚱한 걸 올려놓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막 지금 그 막 다 막 그 설명을 여기서 할 수는 없잖아. 원가액의 강의를 여기 문제 풀면서 그 수업 시간 같으면 하지만, 여기 문제 여러분들이 풀면서 그 강의를, 원가액의 강의를 이왕에 업로드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계속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왔을 때도 하듯이.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실제 원가 개선 제도의 특징 및 한계가 아닌 것은입니다. 자, 이런 그 이론으로 묻는 문제들이 광광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쭉 싣고 있어. 실제 원가 계산. 실제 원가 계산은 재료비도 실제, 노무비도 실제로 발생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이가 나는 제조간접비도 실제로 하는 것이 실제 원가 계산이야. 반면에 노무비도 실제, 직접 재료비도 실제로 다 똑같은데, 제조간접비는 예정에 의해서 하면 그게 예정 원가 계산이 되는 것이야. 알겠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하고, 예정 원가 계산은 한계가 아닌 거예요. 생산 형태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등으로 분류돼요. 그런 거지? 예, 그다음에 제조간접 원가 배부가 실제 발생 원가와 실제 조업도를 기초로 이루어지므로 제품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제조간접 원가가 실제 방계산 원가가 실제 조업도로 이루어져.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제품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지 않아? 당연히 지연되지. 왜냐하면 제조간접 원가가 실제 발생한 원가를 연말이 가야만 그 전부 다 그 총액이 계산되어지는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한 것이야. 실제 원가 계산을 그 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연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월말마다. 그래서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원가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지? 그래서 예정 배부하는 게 이런 장점이 있는데 실제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 아니야. 2번이 틀린 답이 될 것이고, 틀린 답 골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맞는 설명을 봐야 돼. 조업도의 변동, 특정 원가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제품에 배부되는 제조간접 원가가 상이하게 돼.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자, 그래서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은 이러한 장점이 있는 거야. 연간에 생산하는 동력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예정을 하는 거야. 실제가 이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제 원가 계산은 실제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원가 계산이야. 모두 다가 실제인해를 배부하는 원가 계산 제도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원가 회계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이네. 옳은 내용은. 자, 옳은 거를 골라야 돼. 현행 원가 계산 준칙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제의 자원의 소비도 제조 원가에 포함해?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비정상적인 건 늘 뭘로 하라고 그랬어? 영업 외 항목으로 보고하라고 그랬잖아요. 틀린다. 그다음에 현행의 원가 계산 준칙에서는 제조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앞서 무슨 복리후생비가 공장 직원의 영이냐 아니면 그 사무직 요원의 복리후생비냐에 따라서 제조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가는 거예요. 전산회계 실무에서는 이것이 그래서 제조원가에 가야 되는 그런 그 제조원가와 관련되어지는 경비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500번대,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한 판매직이나 본사 직원이나 사무직에 관련된 그런 그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나오면 800번대 판매관리비 이런 것들 500번대 800번대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실기 시간에. 네. 자, 그다음에 2번이 그러니까 뭐야? 옳은 설명이네 요게. 그럼 나머지는 틀려야 돼. 현행 원가 계산 준칙에서는 반드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해야 된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예정 배부를 해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많이 하지만 실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고 예정 배부 원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행 원가 계산 준칙에서는 반드시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관리 회계를 할 때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하는 회계가 고정원가, 변동원가 계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지금은 전부원가 계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교수님이 가르쳐준 직접 원가, 간접 원가로 접근하고 제조 원가로 접근하는 이런 원가 계산 준칙이 원가 계산을 하는 데는 사용이 되어지고, 이런 고정원가나 변동원가 이런 부분들은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 관리회계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회계 분야인 겁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55번. 제조간접비의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실제 배부법은 기말이 되어야만 제조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 그런 거지. 연말까지 가야지만 이거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계정의 대변 금액이 차변 금액보다 큰 경우 예정 배부액이 더 많은 것이다. 자,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할 때 예정 배부액이 오른쪽이지, 그리고 실제 배부액이 왼쪽이지. 그럼 대변 금액이 차변보다 크면 예정 배부액이 더 큰 거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맞는 설명이야 이것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는 개별원가 계산하면서만 필요하다. 왜 개별원가 계산에서만 제조간접비 배부가 필요할까요? 모든 원가 계산 방법에서 여러 가지 그 종합원가 계산에서도 예를 들어서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도 하지만 두 가지, 세 가지 종류 한다면 두 가지가 나눠가는 거야. 복수의 제품 이렇게. 여기 있네. 제조간접비 배분 종합원가 계산도 이렇게 나누어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중 정상적인 것은 매출원가 계정에 대체를 해. 자, 매출원가 계정에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매출원가 계정과 제공품 계정과 제품이 나눠가는데, 저 4번도 그러니까 틀린 답은 아니지. 이렇게 매출원가 계정에 대체하는 방법. 또 하나는 매출원가, 제공품, 제품이 나눠가는 방법이어서 이것도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니까 정상적인 가운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 개별원가 계산하면 필요하다.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제조간접비 배부 차액 10,000원에 대한 대체 분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액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에 매출원가 이런 애가 왔어요.
자, 이런 애가 오면 불리한 차이가 났을 때 배부 차익이 없어지면 매출원가가 부담하는 이런 회계 처리가 있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익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매출원가, 제공품, 제품 이렇게 나눠가는 방법도 있겠다. 근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익인데 매출원가, 제공품, 제품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익이 유리한 차이가 난 경우야. 즉 예정 제조간접비가 실제 제조간접비보다 더 과대배부, 더 많이 했을 때 이럴 때는 매출원가에서도 차감하고 제공품에서 차감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익을 제조 경비로 되돌려 보내는 게 어딨어? 자, 4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는 회계처리 있을 수 없는 회계처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22,000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발생액은 제조간접비가 요런 애들이 있어. 자, 제조간접비 7,000원. 그 다음에 간접노무비도 마찬가지로 제조간접비겠다. 그리고 지급이자 공장 기계 수리비. 자, 어떤 애들 그럴까? 요거 지급이자 요거는 뭐야? 이자 비용이니까 영업 외 비용이잖아. 그다음에 본사 사무실 임차료, 요 판매비와 관리비지. 그러니까 요 둘은 제외시켜야 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2,000과 2,000원. 그러면 제조 간접비에 포함되는 애는 7,000원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그다음에 제조 경비에 해당되는 기계 수리비, 공장 보험료.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2만 원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실제 발생한 금액은 2만 원인데 예정 배부액이 22,000원이니까 어쨌든 예정 배부액이 더 커서 2,000원의 유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야. 2,000원의 유리한 차이. 아, 무슨 얘기냐면 유리한 차이는 뭐라고도 하느냐면 과대배부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과대배부. 불리한 차이는 과소배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자, 이거는 역시 57번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세요. 자, 요거 분계 내용을 바르게 추정한 거 요런 겁니다. 분계를 제조간접비를 차변에 더 많이 12만 5천 원을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제조간접비의 대변 금액이 차변보다 12만 5천이 더 많았다라는 뜻이야. 그지? 12만 5천 원이 더 많았다라는 의미이니까 제조간접비 실제 소비액이 예정 배부보다 12만 5천 원이 더 적다라는 의미인 거야. 자, 요 1번이 답이네. 그냥 곧바로. 그래서 배부 차이가 대변에 거꾸로 나타나. 즉 예정 배부하면 제조간접비 대변 계정에 25만 원을 예정 배부한 100이라고 하죠. 112만 5천 원을 예정 배부했는데 실제는 100만 원만 배부를 한 것이야. 그러니까 12만 5천 원을 덜 발생시킨 거지, 실제가. 그러면 제조간접비의 차변에다가 적으면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대변에 나타나. 그럼 얘가 이쪽 배부 차이가 왼쪽으로 오면서 매출원가가 가감되거나 아니면 앞서 했었던 이런 애들. 매출원가, 제공품, 제품이 나눠가든가. 요거 여기가 뭐야, 요거. 요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경우야. 요 뒤는. 요 다음은. 이렇게 되면. 요 다음에 회계 처리는. 요거 다음에. 자, 그러면 요거 요 부분이 차변으로 오면서 이것이 매출원가가 가져가거나 앞서 말한 대로 셋이서 나누어 가거나 이런 문제인 겁니다. 자, 요거 그래서 예정 배부 실제 소비액이 예정 배부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그럼 무슨 배부를 한 거야? 과대 배부를 한 거고 유리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요소배론 계산 6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액을 매출원가가 부담하였을 경우 수정된 매출원가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5만 4천 원, 전기말 제품 재고액이 7천 원, 차기초 제품 재고액이 5천 원, 제조간접비 배부 차액 과다 배부를 한 부분이 3천 원이래요.
과다 배부를 했어. 자, 어찌됐든 그러면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매출원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여기가 제품 계정에서 매출원가 계정하자.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 계정에 기초 제품 재고액이 7,000원이다. 기초 제품 재고액이 여기 기초 제품 재고액이 7,000원이에요. 제품 하자. 자, 제품 계정이야. 제품 계정에서 구하도록 하자. 기초.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냐면 54,000원. 자, 54,000원이 재공품에서 이렇게 와 있겠다. 그지? 재공품. 이렇게 온 거야. 자, 요거는 전기 2월. 연기 2월. 이렇게 온 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합계를 했더니 61,000원이라는 애가 나오고 있지. 이 61,000원이 무슨 얘기냐면 판매 가능한 원가인데 차기초의 제품 재고액이, 즉 기말 제품 재고액이 5,000원이라는 것이야. 이렇게 5,000원. 차기 2월 될 금액이 이런 얘기야. 여기 합계는 61,000원으로 같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여러분 정도 수준에 모르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매출원가가 얼마냐라는 거야. 매출원가가. 자, 매출원가가 얼마가 되어지는 것이야? 56,000원이 되어지나? 56,000원이 되어진 거지. 아이고, 56,000원. 그랬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봤더니 제조간접비를 과다 배부해서 이렇게 됐던 거래. 과다 배부해서. 그러면 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어느 쪽에 나타났냐면 이렇게 배부 차이가 대변에 나타난 경우야. 이렇게 된 경우야. 이렇게 배부 차이가 나타났을 때 차변에 제조 간접 비해서 3,000원인가? 3,000원만큼 이렇게 됐고,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3,000원. 이렇게 나타났던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이 배부 차이를 이제 없애야 되잖아. 이렇게 배부 차이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야. 컨트롤 X. 배부 차이 3,000. 자, 그리고 얘를 뭐가 갖고 왔네. 컨트롤 C. 자, 여기 또 뭐가 가지고 가라는 거야. 매출원가가 부담하였을 경우니까 이거는 과대배부였기 때문에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출원가에서 차감되어지는 것이야. 그만큼 덜 발생했으니까 실제가. 그래서 매출원가를 줄여주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줄여주면 매출원가가 원래는
문제에서 원래는 5만 아까 얼마였어? 6,000원이었었어야지. 56,000원이었었어야 되는데 여기 매출원가가 이렇게 구했었잖아. 56,000원이었었어야 되는데 어떻다라는 거야. 매출원가가 이제 이렇게 됐으면 매출원가 차변에 56,000, 제품 56,000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대변의 매출원가가 3,000원이 기록이 되니까 빼서 53,000원의 매출원가가 계상되어지는 것이야. 과다. 자, 이때 셋이서 나누어 가면 3,000원을 매출원가, 제공품, 제품 이후 3,000원이 어떤 비율에 따라서 나눠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것에 관한 강의가 교수님의 추가 원가의 그 강의 섹션에 여러분한테 업로드한 거에 올려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